미국산 레이더 성능. 이건 말도 안 된다. F-22도이기는 KF-XX 실험 영상 반도체에 미친 나라가 전투기 레이더 만들면 일어나는 일. 미국 공군의 현존 최강 전투기라고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가 한반도로 전개됐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한국과 미국이 연합 공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미 측 F-22 전투기와 우리 측 F-35A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지난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생산된 F-22 랩터는 현재는 수출이 금지된 전략무기로서 미국이 총 183대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제원은 길이 18.9m, 항속거리는 2963km, 최대 상승한도 상공 2만 m 이상이며 가격은 약 2,3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최대 속력이 마하 2.4, 음속의 2.4배. 로 경기도 오산 지역에서 이륙할 경우 불과 7분 만에 북한 수도인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 또한 정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약 0.0001m2로 곤충보다 작아 일반 레이더로는 탐지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우며 탐지한다고 해도 방해 전파를 쏴 상대 전투기의 표적 고정을 풀어버릴 수 있다. 이 같은 장점들로 인해 방공망이 취약한 북한에겐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전략폭격기 B-5EH와 함께 전라북도 군산기지에 전개된 F-22 랩터는 이번 주 국내에 머무르며 우리 공군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2. 불가리안 밀리터리. 불가리아 언론 분석. 뛰어난 가성비의 4++ KF-21. 아시아를 넘어 발칸반도 심지어 터키로 수출될 수도 있다. 본 포스팅은 2021년 3월에 작성된 해외 기사에 근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매일 외신을 통해 뉴스를 체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 외신들이 KF-21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이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시제기 1호의 출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제목을 통해 어느 정도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바로 어제인 2021년 3월 1일. 불가리아에 소재하고 있는 군사 전문지 불가리안 military.com 이 KF-21 시제기 출고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KF-21의 강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놓았습니다. 첫째. 4++ 혹은 5세대 마이너스 급으로 만들어진 KF-21에는 여러가지 최첨단 기술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가격과 운영 유지비가 저렴해 가성비 면에서는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 5세대 마이너스 급으로 만들어진 KF-21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셋째, KF-21은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미티어 시계외 공중전용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현대 전투기 항전장치의 총알하고 불리는 능동 전자주사 배열 AESA 레이더를 자체 개발 및 장착하고 있어 먼 곳에 있는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 탐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티어 미사일과 조합되면 까마득하게 먼 거리에서 적기를 격추시키는 시계외 공중전 BVR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이 불가리아 군사 전문지가 KF-21의 수출 시장이 아시아에 한정되지 않고 불가리아가 속해 있는 발칸반도와 심지어 발칸반도에 접경하고 있는 터키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점입니다. 발칸반도 국가들은 유럽의 화약고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전쟁 발생 위험이 큰 곳입니다. 북한, 중국, 일본 등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처럼 그들에게도 국방력은 곧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죠. 특히 불가리아는 최근 미국 로키드 마틴 F-16V 블락 7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27년 인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8대의 F-16V 총 구매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인터넷에는 주로 기체 도입 가격, 흔히 유닛 코스트라고 부르는 가격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유닛 코스트만 보면 F-16V 블락 70의 대당 가격은 KF-21보다 저렴해 보입니다. 한 전투기 구매 시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에는 조종사 양성 비용과 기타 물류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계산된 F-16V 블락 70 대당 실제 총 가격은 KF-21보다 훨씬 비싸진다는 것이 문제죠. 불가리아 군사 전문지는 그런 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KF-21의 미래 시장으로 발칸반도를 언급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KF-21은 실제 개발에 들어간 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시작된 터키의 TFX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데요. 불가리안 MILITARI.com은 터키가 차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KF-21의 유력한 잠재적 고객 중 하나로 터키를 콕 집어서 언급해놓은 것을 보면 말이죠. 방산계약에 있어 터키는 여러모로 골치 아픈 선례들을 남기고 있기에 정말 KF-21 구매 의사를 밝히더라도 고민해봐야 할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기사 번역 이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대한민국이 만든 5세대 마이너스 급 전투기 KAI KF-21의 시제기가 드디어 올 4월 대중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설계하고 제작한 KF-21의 시제기 출고식은 원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한국형 전투기는 실험기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곧 실체를 가진 시제기로 등장하며 언론은 이 전투기에 KF-21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KF-21의 등장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념비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정광선 단장은 말했다. 그는 국방부 산하방위사업청에서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을 맡아 KF-21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있다. 정광선 단장은 4월이 되면 대한민국이 마침내 실체를 가진 전투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 단계는 지상 테스트 및 초도 비행 테스트를 통해 이 시제기가 실제 비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5세대 마이너스 급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은 거의 6년 전에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4월에 KF-21 전투기의 시제기 3대를 먼저 세계에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 말까지 나머지 5대의 시제기를 차례차례 보여줄 예정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KF-21의 비행 능력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으려면 2022년 7월로 예정된 초도 비행 테스트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그때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KF-21 전투기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상 테스트를 실시하게 된다. 여러 대의 시제기를 동시에 만드는 이유는 테스트를 한꺼번에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을 아예 하지 않는 시제기도 2대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들 중 정적 시험체로 만들어지는 것은 비행하 중에 150%까지 힘을 가해 기체가 버티는지를 시험하게 되고 내구성 시험체로 만들어지는 것은 기체가 금속 피로에 대해 얼마나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에 사용되게 됩니다. KF-21을 30년 운용했을 경우 추정되는 기본 내구성 시간 8,000시간의 2.5배인 20,000시간 동안 기체의 금속 피로를 줘서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런 실험들을 동시에 진행시켜 테스트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시제기가 여러 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KF-21의 우수한 가성비와 도입이 예상되는 국가들. 대한민국은 현재 운용 중인 구형 전투기 F4와 F5 전투기를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이 아시아인들은 직접 만든 KF-21로 그들의 전투 비행단을 가득 채우겠다는 목표 외에도 이 신형 전투기를 국제시장에 내놓아도 통화만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전투기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국제시장에서 KF-21과 같은 5세대 마이너스 급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정점에 도달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KF-21급 전투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앞으로 KF-21은 미국이 만든 5세대 전투기 F-35 및 F-22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투기가 되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선진 전투기 제조 능력을 갖춘 나라들의 전투기들과 비교해본다면 대한민국이 만든 KF-21은 가격과 기술적 능력, 즉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KF-21은 비록 4++ 혹은 5세대 마이너스 급 전투기로 만들어졌지만 기체에 적용되어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처음부터 갖추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KF-21 위 스텔스 기술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막대한 방위비를 지출할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그들만의 5세대 전투기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예상되며 KF-21 고유의 시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KF-21은 대한민국 공군에 120대 이상 도입될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발칸반도 지역 국가들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칸반도와 인접해 있는 터키 또한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 MBDA 미티어가 장착되는 KF-21. MBDA는 시계외 공중전, BVR, 용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대한민국의 신형 전투기 KF-21에 통합시키는 계약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KAI에 대한 통합 지원과 KF-21의 미티어를 통합하고 시범적으로 작동시킬 때 필요한 테스트 장비의 제작 방법 및 기타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티어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공대공 미사일이다. 미티어는 독특한 램제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른 그 어떤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고 그 덕분에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기동하고 있는 적기도 격추시킬 수 있다. 에릭 베랑제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CEO는 2019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는 KAI 및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DAPA, 과의 동반자 관계가 이제부터 중요한 다음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MBDA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시장이며 우리의 미티어 미사일이 대한민국 전투기 KF-21에게 강력한 공대공 전투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KF-21에 장착될 최첨단 한국형 AESA 레이더. 지난 2020년 8월, 대한민국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능동 전자주사 배열 안테나를 장착한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선보였다. 이 AESA 레이더는 하나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 에드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제품 공개 행사는 2020년 8월 7일에 열렸다. 대한민국의 군 고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형 AESA 레이더에 대한 지상 테스트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KF-21 시제품에 한국형 AESA 레이더를 설치하는 테스트도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의 자회사인 엘타 시스템즈가 이 테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군 관계자들이 1000개가 넘는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한국형 AESA 레이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형 AESA 레이더에는 약 1000개의 송수신기 모듈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